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70살이 되셨는데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가꾸셨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그만 쉬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네.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거란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더 맛있어지지 않나?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지금 80살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신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어도 더 멋지게 사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포도주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포도로 만든 술이에요. 이 포도주는 참 신기한 술이에요. 다른 음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하잖아요. 밥도 하루만 지나면 맛이 없어지고 과일도 오래 두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포도주는 달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져요. 10년 된 포도주보다 20년 된 포도주가 더 비싸고 맛있어요. 30년, 50년 된 포도주는 정말 귀한 대접을 받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주는 통 속에서 천천히 변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시고 떫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이 부드러워지고 깊어져요. 향기도 더 좋아지고요. 이걸 숙성된다고 말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아는 것도 적고 실수도 많이 해요. 20살, 30살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그런데 50살, 60살, 70살이 되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넓어져요. 화가 나도 참을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화를 잘 내셨대요.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화를 내시고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할머니를 무서워했대요. 그런데 60살이 넘어가면서 할머니가 변하셨어요. 화를 내는 대신 웃으시고 소리 지르는 대신 조용히 말씀하시게 됐어요. 손주들이 실수를 해도 야단치지 않고 다독여 주셨어요. 할머니, 왜 이제는 화를 안 내세요? 손주가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알겠더구나.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멀어지지. 그래서 이제는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그게 더 편하고 행복해. 이게 바로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간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주팔자로 보면 사람의 일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4계절로 나눌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은 봄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는 시기예요. 20대, 30대는 여름이에요. 활짝 꽃을 피우고 열심히 자라는 시기예요. 40대, 50대는 가을이에요. 열매를 맺는 시기예요. 그리고 60대 이후는 겨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싫어해요. 춥고 쓸쓸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어요. 겨울은 다음 봄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나무는 겨울에 잎을 다 떨어뜨리지만 뿌리는 땅 속에서 더 깊이 내려가요. 그래서 다음해 봄에 더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60대, 70대, 80대는 인생의 겨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기예요. 젊었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썼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멋진 집에 사는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대요.
큰 회사의 사장님까지 되셨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셨죠. 그런데 그때는 행복하지 않으셨대요. 늘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쉴 수가 없으셨대요. 회사를 은퇴하시고 70살이 되셨을 때 처음으로 여유가 생기셨대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구나.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공원을 산책하는 거였구나. 그 후로 이 어르신은 매일 행복하게 사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시고 손주들이 오면 같이 놀아주시고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돈을 많이 버시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시대요. 이게 바로 인생이더라고. 포도주처럼 오래 묵을수록 진짜 맛을 알게 되는 거야.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포도주가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통에 보관해야 하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정성껏 돌봐야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몸을 돌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열심히 돌봐야 해요. 매일 아침 산책하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만 돌아도 좋아요.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걸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스트레칭도 중요해요. 몸이 굳으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어요. 악순환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하루에 2번만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팔 쭉쭉 펴고 다리 쭉쭉 펴고 허리도 좌우로 돌리고 이것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밥도 잘 챙겨 드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나 혼자인데 뭐 하면서요. 안 돼요. 밥을 잘 먹어야 기운이 나고 기운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몇 끼 제대로 차려서 드세요. 혼자여도 상 차려서 정성스럽게 드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기 쉬워요.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정말 외로워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경로당에 나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가다 보면 친구가 생겨요. 같이 화투도 치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재미가 생겨요. 교회나 절, 성당도 좋아요. 신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느낌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아요.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뭘 새로 배워 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요즘은 노인대학도 많고 문화센터도 많아요. 한글 배우기, 스마트폰 배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뭐든지 좋아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발해져요. 치매도 예방되고 삶도 재미있어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베푸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주는 것도 있어야 해요. 어르신들은 평생 많은 걸 배우셨어요. 그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을 몰라요.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신기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돼요.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걱정이 많아요. 취업, 결혼, 육아, 돈 문제.
어르신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하고요.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봉사활동도 좋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반찬 갖다 드리기, 거동이 불편한 분들 병원 모시고 가기, 고아원 아이들과 놀아주기. 이런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해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어. 요즘 세상은 왜 이래. 나 때는 말이야. 그런데 과거만 붙들고 있으면 현재가 불행해져요. 물론 옛날이 좋았던 점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좋은 점이 많아요. 옛날에는 병원도 별로 없어서 아파도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오래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멀리 가면 연락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휴대폰으로 언제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집에만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지금을 즐기세요. 오늘을 재미있게 살아야 내일도 기대가 돼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꿈을 가지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하지 마세요.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100살까지 사신다면 아직 30년, 40년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꿈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꿈도 좋아요. 손주가 대학 졸업하는 거 보고 싶다.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내 손으로 텃밭 가꿔서 채소 수확하고 싶다. 이런 작은 꿈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돼요. 실제로 이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80살이 되셨는데 글을 못 읽으셨대요. 평생 농사만 지으셔서 학교를 못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80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이제 와서 뭐 하러 배우냐고 자식들이 말렸대요.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난 죽기 전에 손주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를 내 눈으로 읽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드디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셨대요. 처음으로 손주가 보낸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문자를 읽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 80년을 살았지만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이게 바로 꿈의 힘이에요. 꿈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사주팔자를 보면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고생하고 늙어서 편해요. 어떤 사람은 중년에 힘들고 노년에 좋아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요. 나쁜 사주도 잘 살면 좋아질 수 있고 좋은 사주도 잘못 살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주는 운명은 3알이고 내가 만드는 운명이 7알이다. 나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아이고, 나이 먹어서 이제 끝이야 하고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나는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중이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진짜로 더 좋아져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올해 85살이신데 매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세요. 손주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금방 배우셔서 이제는 영상 촬영에 편집까지 혼자 하세요. 할아버지, 왜 유튜브를 하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재미있어서. 나도 세상에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젊은이들만 유튜브 하라는 법 있나? 나도 할 수 있어. 할아버지의 유튜브 채널에는 구독자가 5만 명이나 돼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인생 조언, 요리 비법 같은 걸 올리시는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댓글에는 할아버지 덕분에 힘을 얻어요.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나요. 같은 말들이 가득해요. 이 할아버지를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 60살도, 70살도, 80살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주처럼 잘 익어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작은 것도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이에요.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면역력이 좋아져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손주들과 놀거나 방법은 많아요. 셋째, 몸을 움직이세요. 조금이라도 좋아요. 집안일을 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움직이는 만큼 건강해져요. 넷째, 사람을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외로움은 병이에요. 누구든 좋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다섯째, 배우세요. 뭐든 좋아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젊어져요. 여섯째, 베푸세요. 작은 것도 좋아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길 물어보는 사람 친절하게 알려주기. 이런 작은 친절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일곱째, 꿈을 가지세요. 작은 꿈도 좋아요. 꿈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여덟째,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지금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아홉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주름이 생겼어요. 괜찮아요. 그건 오래 웃으셨다는 증거예요. 머리가 하얗게셨어요. 괜찮아요. 그건 많은 경험을 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열째, 희망을 가지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항상 그렇게 믿으세요. 사주를 보면 60세 이후를 화개운이라고 해요. 화개는 꽃이 활짝 핀다는 뜻이에요. 젊어서는 꽃봉오리였다면 이제는 활짝 핀 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거예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넓어지고 생각은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 따뜻해져요. 이게 바로 나이의 축복이에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진하게 했지. 하지만 지금은 화장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내 얼굴에 인생이 화장되어 있거든. 묻은 자국, 눈물 흘린 자국, 걱정한 자국, 사랑한 자국. 이 모든 게 내 얼굴에 그림처럼 새겨져 있어.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야.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나이는 인생이 그려낸 예술 작품이에요.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말해요. 좋은 포도주는 기다림의 예술이다라고.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기다리며 만들어야 진짜 좋은 포도주가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급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속도로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아니에요. 남은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더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가보지 못한 곳도 가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먹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만나고, 배우지 못한 것도 배우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70살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평생 차를 안 몰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차 몰고 싶다 하셔서 학원에 다니셨대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면허를 따셨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전국 여행을 다니세요. 다들 나이 들어서 무슨 면허냐고 했어. 하지만 난 하고 싶었어. 그래서 했어. 결과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또 다른 할머니는 65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사진도 편집하세요. 멀리 사는 자식들과 화상통화도 하시고요. 기계가 무섭긴 했어. 하지만 배우니까 재미있더라고. 이제는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그럴 때 기분이 정말 좋아.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멋져요. 포도주처럼 점점 더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좋은 포도가 필요해요. 썩은 포도로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좋게 나이 들려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 해요.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밤을 새우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몸이 상해요. 젊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나이 들면 다 나타나요. 마음도 잘 돌봐야 해요. 미움, 원망, 질투 같은 나쁜 감정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병들어요. 용서하세요. 놓아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사람 관계도 잘 가꿔야 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친구들에게 연락하세요. 나이 들어서 곁에 있어줄 사람은 지금 내가 잘 대해준 사람들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돈 많은 노인보다 사랑받는 노인이 더 행복해요. 지금부터 사랑을 많이 나눠주세요. 그 사랑이 나중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쌀 거예요. 사주에서 노년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식운도 아니고 재물운도 아니에요. 바로 덕이에요. 덕을 쌓으며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덕이 뭐냐고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게 다 덕이에요. 덕을 쌓으면 노년이 편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식들이 효도하고, 손주들이 따르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외롭지 않고 행복해요. 반대로 덕이 없으면 노년이 힘들어요. 돈이 많아도, 집이 크고 좋아도, 혼자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게 가장 슬픈 노년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냐하면 젊을 때 고생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덕을 쌓으면 나이 들어서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덕을 쌓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포도주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포도주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온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상하고 너무 차가우면 익지 않아요.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뜨겁게 살면 안 돼요. 화를 많이 내고 욕심이 많고 조급하면 몸과 마음이 상해요.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살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적당히 따뜻하게 사세요. 관심을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노력하되 조급해하지 말고 사랑하되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게 중도예요. 부처님도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중간이 좋다고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운동하고 아침 식사는 꼭 하시고 오전에는 텃밭일을 하시고 점심 먹고 낮잠을 주무시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책을 읽으시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시고 10시면 주무세요. 매일 똑같은 생활이지만 이 어르신은 행복하세요. 왜냐하면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고 딱 적당히 사시는 거예요. 내 인생 비결은 간단해. 적당히.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그게 전부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져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져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좋게 나이 들려면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베풀고, 꿈을 가지고, 과거를 놓고, 자신을 사랑하고, 희망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있는 건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좋은 포도주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귀한 포도주예요.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나이는 여러분이 살아온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받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기뻐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